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우려하던 이런 장세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수가 지금 33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오전장이 지나고 오후 지금 1시 조금 지난 이런 시황이긴 한데요. 어제 또 그동안 하루 오르고 또 이튿날 큰 폭으로 오르고 이러던 미국 시장도 또다시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그 하락이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죠. 지금 그 세계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저희의 시황을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꾸준히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대형주라든가 그동안 장세를 주도하던 그 자동차 또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핵심주가 시세를 불문하고 급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일부 곡물 관련주들 또 사료, 음식료 관련 이런 종목으로 편중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의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의 경기 하락이라든가 그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더군다나 그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서 겪게 될 이런 그 농수산물 그 부족 현상, 소위 말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금 유럽권, 동유럽, 북유럽 이쪽에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나토에 가입하고 이런 상황으로 다시 또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서 핵무기의 사용 이런 쪽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장세를 보면서 여하튼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이 나오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1차 농수산물 관련주까지 동반해서 하락하는, 왜냐하면 그동안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선도 세력들이 아무리 작은 그 자금 규모로 얼마든지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동안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그 사료 이야기, 음식물 이야기 이런 쪽으로만 시황이 겨우 일주일, 이주일 이상 계속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나던 패턴하고는 새로운 패턴들, 그러니까 항상 선도 세력들이 이 주식을 매도할 때 다음에도 의뢰이 그런 종목이 또 시장을 끌고 갈 것 같은 이 관성으로 익숙해지게 해놓은 다음에 매도를 내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장에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포인트, 그 뭐니 해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이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 보면 오늘 지수가 33포인트 빠지는 이 와중에 외국인은 여전히 지금 매도에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전장에 3,500억이 넘는 그런 매도를 내놓고 있고, 기관도 2,500억 정도, 개인만 이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헐값으로 매물을 내놓으면 개인들은 저점에서 또 뭔가 그 사주는 그런 그 매수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시나리오고요. 이미 우리가 2700을 유지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상황에서 이미 지수가 2630, 다시 또 조금만 여기서 더 하락을 하면 과연 2600은 유지할 거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대목들은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또 심상치 않다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 1260원이 돌파해서 오늘만도 12원이 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확연한 조정 분위기니까
설령 요런 때 저점 매수해서 얼만큼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무리한 그 생각보다는 일시적으로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개인들 위주의 그 개별 종목 장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제 시황에서 제가 지금 사료주의 대표적인 흐름이었죠. 대표적으로 어제까지 사료주들의 명맥을 유지해왔던 이제 고려산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일사료가 어제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거래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시황이긴 하지만은 제 내용을 한번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급등주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은지 그런 패턴들을 제가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한일사료 같은 종목에 집중해서 본 거는 4월 22일 날 상한가의 잔량을 기록해 놓고 이날도 이 전날 그 상한가 흐름보다도 주가가 플러스 한 15포인트, 15%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하면서 저점을 잠깐 찍고 곧바로 상한가로 굳혀놓고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25일 날 이게 50원 상한가로 하루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전일보다 그 거래 정지가 들어가려면은 이 전일보다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원 올랐다고 해서 하루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그 4월 25일이면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패턴을 보면 주가가 한 10% 이상의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15,800원까지 끌고 갔다가 또 장중에 고점에서 그 15%, 20%에 이르는 그런 조정으로 11,6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시초가에 샀던 사람들이 3,000원 넘는 이런 조정, 더군다나 고점에서 15,800원에 샀던 사람들로 생각을 하면 이게 엄청난 그 손실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별 종목들이 그 선도 매수 세력들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서 손해 본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미 손실을 본 사람들이 15,800원에 이 부근에서도 내려오는 과정에 14,600원까지 내려와서 3,000원 이상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순식간에 보합 이상의 플러스로 끌고 가는 과정에 지금 그 얽혀 들어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가가 보합까지 밀리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지금까지는 조금 조정했다가 곧바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폭이 컸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료주들이 계속 주도를 해왔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런 패턴에서 또 치고 갈 것 같은 그런 그 판단 때문에 매도를 보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어제 하루 거래 정지되고 오늘 다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 건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여기서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14,600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보다 가격이 충분히 이미 이제 고점에서 주가가 밀리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반등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운 주도주들 고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와중에 그래도 순간적으로 15,300원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내기가 용이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미 주가 자체로 볼 때 너무 한일 사료 한 종목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가요, 제가 그 시장에서 중시를 하는 시초가에서 잠깐 또 끌고 가면서 지금 음봉의 몸통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당일 모습으로. 그래서 이미
급등주들을 매매하는 패턴이 13,500원에 시작됐으면 이 종목이 강할 것 같으면 적어도 13,000원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나오는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시초가를 한참 깨고 마이너스 10% 이상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세 복원력이 물론 장중에 1,400원까지 내려갔다가 10% 이상 회복시켜 준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요. 갈수록 지금 나와 있는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주도했던 패턴하고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미 매도 사인이 시기를 조금 늦은 점은 있지만 충분히 당일 매매하는 그 포인트에서 매도 사인이 흘러나오고 이미 시기가 조금 지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이 2차 산업을 2차 주도주로 사료주들을 주도했던 고려산업 같은 종목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요. 어제 동일한 그런 패턴이었죠. 어제 종가는 비록 상한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전날 40만 주밖에 쏟아지지 않던 이런 강한 상한가에서 시초가를 상으로 붙이지 못하고 절반 정도 8,300원 정도에 붙이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것을 상한가 잔량 한 170만 주로 간신히 유지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수록 그 매물이 쏟아져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도 시초가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지 못하고 과도한 밀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라도 기존의 패턴처럼 조금 상승으로 전환한다 할 때 얼마든지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고려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더 상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선도 주도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익을 취하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선도주들이 이렇게 초반에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의뢰하는 그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장을 리드할 것처럼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상한가로 그 물량을 소화하고 나왔던 이런 관성 때문에 주가가 웬만큼 빠져도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초기 단계에는 잘 견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이런 종목이 특별한 그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 가지고 장을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료주들을 전체적으로 시장의 핵심 주도주로 끌기 위한 주도 세력들의 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언제든지 시세에 부담이 없는 새로운 주도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후장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현재까지의 투자 포인트로는요, 무리한 투자 수익 추구보다는 일부를 현금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의 추경 매수에서 이미 조금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일수록 지금까지 흐름처럼 다시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짐을 조금 덜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군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정 과정에 반등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종목,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한일사료나 고려산업 이외에 신규로 식음료 중에서 음식료 중에서 그러니까 육가공 업체들이죠. 마니커라든가 팜스토리 또 이미 상승 초기에 그 단기 과열로 묶여가지고 30분 거래가 됐던 대주산업이라든가 또 사조동아원, 대한제당, 하림 이런 종목의 오늘 시세의 그 복원력이 비교적 빠른 종목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면서 시장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 시황 마치고요. 오후 시황에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결코 쉽지 않은 장세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대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